임순재 대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세 가지 실시간 특징주 준비해봤고요. 하나씩 시장을 긴급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만나보시죠. 미중 관계 개선 기대에 중국 소비주가 방긋 웃었습니다. 그동안 한중 갈등으로 인해서 좀 얼어붙었던 중국 소비주예요. 예를 들어 여행, 항공, 그리고 화장품주들, 최근에 움직였던 화장품주들마저 상승폭을 좀 많이 반납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미중 관계 개선 기대 때문에 오늘장 초반에 주인공이 됐었거든요. 중국 소비주들 흐름 어떻습니까, 김민수 대표님? 네, 미중 관계 개선이 된다고 한중 관계도 개선될까요? 그거를 기대하는 거겠죠? 질문을 드렸는데 질문을 또 주시면은 이런 네. 상황에서 이런 관계가 중요한 거죠. 이런 관계.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미중 그렇다고 해서 지금 관계가 영구적으로 계속 좋아지기에는 어제 나왔던 얘기 중엔 딱 하나 대만 얘기 나오니까 다시 으르렁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아마 일단 지금 필요한 게 있다 보니까 서로가 필요한 거는 일단 중국은 뭔가 경기 관련된 답답한 상황, 네. 미국은 대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약간 이해관계가 맞았다고 보는데 이게 계속 또 좋아질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또 더 봐야 될 것 같고 더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해서 한중 관계가 지금 최악인데 네. 이게 바로 개선되겠느냐 아직 모르겠죠. 시간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러면 둘이 화해했으니까 우리도 화해할까 뭐 이런 제스처가 좀 나와야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이거는 아직 아니다. 한쪽에서 시장에서 탄력은 약화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오늘 또 나왔던 거는 기대하던 중국의 금리 인하가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네. 최근에 보니까 쏟아내네요. 그만큼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안 좋다라는 거에 대한 반증이겠죠. 안 좋은 경기 상황들을 금리 인하와 함께 나왔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땐 차라리 산업재 쪽에 대한 변화를 좀 기대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라는 쪽에서 소비주는 또 요즘 보면은 거차이 네. 뭔지 아시죠? 중국이 그들의 애국 브랜드 마케팅. 그래서 그쪽만 이제 사자 성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거차이, 꽃차이, 뭐 하여튼간 요쪽에서 그게 지금 강화되다 보니까 나오는 쪽을 보게 되면 중국 소비주 너무 기대할 건 못 되겠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차라리 산업에 대한 변화들이 개선이 됐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 그러면 오늘 나오는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동향이 그를 말해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번 이 소식으로 인해서 정말 미중 관계가 개선되고 그로 인해 우리마저도 한중 관계 개선까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 같아 보인다. 그리고 만약 이 중국 관련주를 본다면 나는 소비주보다는 오히려 산업재 쪽으로 가보겠다라는 게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이었고 임순재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오늘은 시장에서 일단 화장품주, 여행주, 항공주, 카지노주들 올랐거든요. 그 안에서 보면은 화장품주들이 확실히 좀 개인 투자자분들의 손맛을 보게 해주는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고 그쵸. 의류주들은 실적 기대가 더해지는 것 같아요. 각각의 소비재 안에서도 좀 나눠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일단 뭐 소비재 같은 경우는 좀 차별화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여지고 소비재 관련된 좀 분야 김민수 대표님 말씀대로 네. 그렇게 너무 기대는 안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기대하지 말자.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화장품 관련된 부분은 뭐 계속 좀 기대들을 하는데 그렇게 기대 안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중국 내에 화장품 관련된 기술력이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감안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뭐 이번에 이제 6월 18일 날 진둥데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뭐 진둥닷컴에서 하는 이제 대규모 그런 이제 쇼핑데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 화장품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 내에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위상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업체와 경쟁해야 되는 그런 이제 화장품 업체들은 조금 제외를 하시고 그나마 만약 이제 중국 화장품 쪽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 CDMO나 그러니까 CMO나 이제 ODM이나 ODM이나 네. OEM 맨날 이제 바이오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네요. 네. ODM이나 OEM 같은 그런 이제 업체 중심으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이런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실적도 상당히 1분기에 좋게 나왔고요. 중국 내에서 소비가 풀린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 업체 중심으로 아마 실적이 좀 더 개선될 수 있다라는 점 좀 감안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 뭐 화장품주를 뭐 관심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중국 관련된 매출이 증가할 거다라는 것보다는 중국 이외의 지역, 뭐 북미나 뭐 동남아나 일본에서 판매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이제 종목 중심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화장품에 대한 기대가 그리 크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안에서 접근을 한다면 실적이 좋은 OEM, ODM 업체들을 보겠다라는 거고 의류주들의 경우에는 좀 화장품이랑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몇몇 화장품들은 중국 내 자국 기업들이 국내 기업들의 파일을 뺏어갔는데 뭐 MLB라던가 필라라던가 그런 브랜드들은 사실 대체할 만한 것이 없잖아요. 브랜드를 보고 들어가니까. 아니요. 그것도 있어요? 네, 거기 브랜드들 상당히 많고요. 네. 그중에서 보니까 중국에서 뛰어난 브랜드, 요즘 막 뜨는 브랜드 중에 하나가 리닝이라고 있습니다. 리닝? 네, 이게 중국의 예전에 체조 선수 대표 선수, 국가대표 선수의 이 친구가 네. 스니커즈를 만들었는데 스니커즈 보통 하얀색이죠. 네. 거기다가 금색, 빨간색 아. 해서 무슨 패션쇼 나갔더니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오. 그만큼의 애국 마케팅이 먹히는 이게 200달러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200달러 정도면은 중국의 소비자들도 많이 애국 마케팅을 위해서 이렇게 돈을 지갑을 여는구나 라는 쪽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생각했었을 때 제가 보기에는 한국은 설 자리가 별로 없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비슷한 쪽에서 경쟁할 건 아니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의류 쪽도 거기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차라리 다른 쪽에서 성과를 내서 숫자상으로 나올 수 있는 변화 이런 쪽에 나오는 종목들이 나을 것이다. 그리고 또 보니까 최근에 대만의 마칼롯이죠. 이쪽에서 나오는 출하량과 그 OEM 업체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재고량을 봤었을 때는 약간 늘어나고 재고량 떨어지고 하는 분위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 한번 리오프닝 때문에 폭발했던 게 잠깐 주춤하면서 다시 변화가 나오는 과정을 봤을 때는 그래서 영업 무역이 올라가는 게 아니냐라는 쪽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론은 중국 빼고 네. 보자란 쪽에서 차라리 엔터가 낫다. 네, 엔터 억울하게 빠져서 저희 단골 종목이 큐브 엔터였었죠. 네네. 그러면서 소개시켜드렸던 게 VTGMP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더 강하게 움직이는 거는 차라리 그런 틈새를 노리고 움직이는 게 더 낫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김민수 대표님이 역발상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이 돼서 오르게 될 만한 종목, 수혜를 볼 만한 종목보다는 괜히 그와 엮여서 하락했던 종목들, 하지만 중국 말고도 다른 시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종목을 접근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며 큐브엔터, VTGMP 그 예전에 말씀드렸던 거기니까 다시 한번. 이만큼 올랐는데 또 얘기를 못해 그냥 그렇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은근슬쩍 자랑하시네요. 예전에 이야기한 거를. 그러면 임순재 대표님도 중국 소비주에 대해서는 나는 별로 그렇게 강력하게 매수 의견 드리지 않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차익을 실현하고 나오는 게 투자자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일까요? 뭐 화장품이나 의류주 관련 쪽은 뭐 중국 관련돼서 이렇게 이제 이슈가 있을 때 팔고 나오신 게 좀 맞지 않을까? 좀 비중을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네. 뭐 그거보다 이제 중국인들이 밖으로 나왔을 때 아마 관련된 종목 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뭐 진짜 한중 관계가 뭐 쉽게 뭐 풀릴 거냐 안 풀릴 거냐라는 부분은 있긴 하지만 일단은 뭐 한중이 서로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계속 이런 냉랭한 관계가 오래 갈 걸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미중 관계가 좀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냉랭한 관계가 좀 더 빨리 해소가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 관광객들이 이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돼서 뭐 카지노나 면세나 뭐 호텔 관련 쪽으로 뭐 조금 아예 이쪽으로 관심을 두시는 게 낫고 중국 내로 뭐 수출을 하는 그런 쪽으로는 소비재 쪽은 어렵고 만약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상대적으로 이렇게 미중 관계가 좋아진 뭐 관계가 조금 개선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반도체 관련재 쪽이 좀 더 개선될 가능성이 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아웃바운드를 노려보자 항공주 이야기 그리고 내수 회복으로 반도체를 같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김일수 대표님이 이야기했던 큐브엔터 보면 오늘 또 마침 그 여자아이들의 실적 성장 전망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12% 넘게 올랐어요. 최근에 빠졌던 그 하락폭을 단숨에 한 3거래일 만에 다 만회하는 모습이라서 이 구간에서 소개를 해드리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 큐브엔터를 대체할 만한 대안주 중국과 관련돼서 혹은 중국과 관련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만한 이슈? 뭐가 있을까요? 중국과 관련이 없고요. 관련이 없이 갈까요? 네, 그럼? 중국과 관련이 없는데 좀 소외됐던 네. 소비주 쪽. 아예 그냥 이쪽을, 소비주로요? 네, 근데 성과는 나고 있다라는 쪽에서 봤을 때 일단 개인적으로 배럴을 보고 있고요. 배럴. 네, 뭐 유가 단위 배럴 그거 아닙니다. 네. 래쉬가드죠. 래쉬가드 회사인데 더 네이처홀딩스로 인수가 돼서 이제 그 관련된 쪽 좀 단단해진 상황들이고 리오프닝 때 가장 먼저 수요가 폭발했던 게 우리 동남아 가니까 래쉬가드 있고 새로 사서 가자라는 쪽인데 이게 보니까 해양 스포츠 인구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보통 보면 그 이제 서퍼들 보게 되면 휘황찬란한 거 입으시죠. 네. 그게 이제 딱 붙는 거 그게 래쉬가드의 원래 초시라고 합니다. 시초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여러 확대가 되면서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충분히 시너지를 내면서 두 회사가 같이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쪽에서 이제 막 신고가 돌파한다라는 쪽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화장품 쪽에서 용기를 내서 용기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펌텍코리아. 네, 이쪽 연우 많이 보시는데 펌텍코리아는 지금 올해 최대 실적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주가는 올라갔지만 탄력들이 그렇게 강하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실적 대비 저평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 생각하게 되면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쪽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펌텍코리아 용기 그리고 배럴 소비주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중국향 소비주를 타이틀을 뽑았는데 중국향을 빼고 소비주 안에서 탑픽을 골라주셨네요. 이어서 두 번째 실시간 특징주 만나보시죠. 그럼 중국 경기 부양기대의 해운주를 보는 건 어떨까요? 앞서 이제 산업재 쪽을 보자 했으니 저희가 이전에 조선도 이야기했고 철강도 이야기했고 해운도 살짝 언급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언급한 것만큼 많이 가진 못했어요. 오늘장 해운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게 이 중국 때문인지 아니면 그냥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지 흥하해운이 장중에 상한가까지 갔고 지금도 다시 또 상한가에 올라가 있거든요. 네. 아무리 찾아봐도 흥하해운 네, 개별적인 뉴스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그냥 그동안 이제 낙폭이다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뭐 올라가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는 저도 이게 따로 이제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해운주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좀 강세를 이제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가장 큰 게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뭐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뭐 중국에서 1조 원 정도의 이제 1조 위엔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한 180조 가까운 금액의 이제 경기 부양책이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이렇게 이제 경기 부양책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만큼 이제 원자재 관련된 수입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이런 이제 원자재를 나르는 이제 벌크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늘 뭐 벌크선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강한 그런 주가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뭐 인민은행 뭐 요즘에 이제 중국 경제 성장률이 뭐 1분기에 4.5%를 기록을 했긴 했지만 뭐 중국 정부에서 기대하는 5%의 이제 목표치에 못 미쳤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대감은 있는데 일단 기대감이다라는 관점에서만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아직까지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단순 기대감에 움직이는 거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그럼 오늘 이 중국과 관련해서 저희가 소비재에 대해서는 좋은 점수를 못 드렸잖아요. 네. 산업재에는 그래도 좋은 점수를 드렸습니다. 해운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중국 경기 부양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을까요? 기대는 가능한데 네. 확인하고 기대하자. 확인하고 기대하자. 네, 먼저 설레발 치지 말자. 네, 발이 그렇게 클 필요는 없다라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이쪽이 이제 뭐가 먼저냐라고는 볼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될 것 같은데라고 생각해서 움직이는 것 중에 하나가 해운 쪽의 변화가 가장 많은데 그중에 보통 보는 게 해운업 지표는 컨테이너선 SCFI 그리고 또 어떤 벌크선 쪽의 BDI 네. 쪽인데 BDI보다 좀 자세히 보셔야 되는 게 BDI는 4개의 지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BCI라고 하는 쪽에 케이프 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지수가 있는데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저 남미 쪽에서 중국 쪽으로 들어가는 항로 쪽에서 철광석이라든가 이런 벌크 화물들을 운반하는 쪽이 좀 많은데 그게 돌기 시작하면서 BDI가 돌아갔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이제 움직이는구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한 몇 주 전에 이게 움직이면서 BDI가 1000 밑으로 갔다가 다시 1000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핵심적인 포인트고 이게 살아나기 시작하는 게 계속 확인돼야 그나마 벌크선이 컨테이너선보단 벌크선이 먼저 지금 시점에서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면서 이쪽 변화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또 조금 있으면 6월 말 또 7월 초 올해 다 갔네요. 네. 반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또 제조업 지표 발표될 것 중에서 신규 주문 지수 이쪽이 좀 활발하게 나오기 시작해야 중국의 경기 부양 되는구나라고 하게 되면 이 두 가지 지표를 통해서 확인되게 되면 아마 패노션과 관련된 벌크선 쪽의 종목들이 더 빠르게 움직일 것이다라고 기대는 하고 있는데 확인하고 봐도 늦지 않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고 가자. 기대는 되지만 두 분 모두 다 그 기대에 내가 같이 매수할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으로 일치가 됐거든요. 그럼 개인적으로 임순재 대표님, 김민수 대표님은 이 해운 관련주 중에서 내가 그럼 확인하고 갈 만한 종목으로 보는 종목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그냥 이쪽은 나중에 보겠다라는 입장이십니까?
일단 뭐 확인하고 가시지만 그래도 이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가장 이제 해운주들의 이제 약세를 보였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 중국의 경기 회복이 지연된다라는 것도 있지만 코로나 이후에 이제 이런 선박에 대한 발주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작년 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선사의 인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면 지금 배가 늘어났다라는 건 그만큼 운임의 상승률이 그러니까 웬만큼 이제 화물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 운임이 큰 폭으로 올라가기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그런 이제 뭐 부정적인 그런 생각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주가 수준이 너무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해운사들의 이제 평균 PER이 뭐 3배에서 뭐 지금 HMN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높아서 한 7배 정도 지금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네. 뭐 페노션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에 영업이익이 한 2천억 수준 됐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4,000원에서 5,000원대를 유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올해 이제 페노션의 영업이익 예상치가 한 5,6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주가 수준은 뭐 5,000원대 그 전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과거에 비해서 뭐 영업이익이 뭐 2배 이상, 3배 가까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때 수준과 그렇게 차이가 안 났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상황에서 페노션이나 뭐 여러 이제 기타 이런 이제 해운사들 자체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PER이 상당히 좀 낮다라고 보면 지금 상황에서 굳이 뭐 더 많이 빠질 가능성은 많지는 않다. 뭐 그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다지는 그런 기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런 이제 해운 관련주들은 조금 저가 매수 차원에서 좀 일단 모으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노션이 지금 워낙 가격대가 낮다. 네. 그래서 가치가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종목을 눈여겨보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해운주들이 많이 바닥에 있는데 이전에 이야기했던 조선 철강주는 그래도 해운주보다는 가격대가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종목을 그냥 따라갈까요? 아니면 기대 거는 해운주를 호시탐탐 노려볼까요? 싸고 좋은 건 없습니다. 비싸고 좋은 게 진짜 좋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가격은 비싼 이유가 있다. 네, 가격은 올랐다고 하더라도 아마 이쪽은 조선 쪽과 전력기기 쪽, 조선. 경기민감 쪽에서는 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선주랑 그리고 전력기기주들을 최선주로 보겠다. 네. 알겠습니다. 해운주에 대해서는 여러분 지금 매수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기다려보시고요. 체크해보세요.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 보겠습니다. 의료 AI 기업인 류닛과 뷰노의 질주 지속될까요? 도대체 이 기업 뭐길래 이렇게까지 주가가 많이 오르는지. 제약바이오주가 부진해요. 근데 그 안에서 류닛과 뷰노는 올해 들어서만 한 300% 넘게 올랐고요. 오늘도 지금 폭등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 하는 회사길래 이렇게까지 주가가 오르는 겁니까, 대표님? 짤막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요? 보유 편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그냥 자세히 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회사 또 설명은 자세히 가능하죠. 말씀을 너무 많이 드려가지고 네. 그래서 이 류닛비노 관련된 쪽은 일단 정책적인 수혜를 받기 시작한 게 가장 첫 번째죠. 그런 쪽에서 일단 급여 항목이 있고 비급여 항목이 있는데 비급여 항목 쪽으로 채택되기 시작하면서 어떤 실손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해도 어떤 가격이 낮아질 수 있는 효과를 많이 보여줬죠. 그런 쪽이 하나씩 둘씩 의료 혁신기기 쪽에 정책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효과를 본 부분들이 크고 그러면 이제 커지겠죠. 네. 그 국내 데이터를 가지고 해외로 나갔는데 잘 먹힙니다. 이거 괜찮네라고 해서 해외 쪽에서도 병원들이 채택하기 시작하자마자 루닛 같은 경우는 벌써 해외에서 2,000곳이 넘게 관련된 걸 루니스코프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성과가 나기 시작했고 게다가 또 AI가 접목돼서 어떤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한꺼번에 다 러닝을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이거는 무슨 암일 가능성이 뭐 78%다. 이런 식으로 딱 나오게 되면 그거를 의사들은 바로 확인해서 조금 더 딥하게. 그래서 여러 가지를 또 어떤 개인의 어떤 경험과 연륜만으로 진단 내리기는 어려운 부분들을 내리기 시작하게 되고 또 예측하기 시작하는 부분들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특히 뷰노 같은 경우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딥카스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심정지 예측 관련된 쪽에 AI로 활용되는 부분들인데 네. 그러니까 중환자실에서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 부분이 잘못하게 되면 여러 가지 생체 신호를 확인했을 때 아마 한 3시간 뒤에 심정지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좀 집중 관리가 들어가겠죠. 데이터와 통계를 이용하는군요. 그러니까 AI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AI가 의료에 가장 잘 접목시킨 쪽의 회사가 이 두 회사인데 그밖에 뭐 JLK라든가 딥노이드 이런 회사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 다 봤었을 때는 성과를 내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물론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적 보고는 이렇게 비싸? 라고 네. 볼 수는 있겠지만 조만간 매출이 다 찍힐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매출이 찍힐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주가 상승에 대한 뒷받침만한 근거가 나올 만한 회사기에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더불어서 루닛이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찾아보니까 미국의 캔서 문샷에 전격 참여한다는 뉴스로 갔더라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픽한 캔서 X, 도대체 이게 뭐길래 상한가에 갈 만한 재료입니까? 네. 일단 뭐 미국도 뭐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암 환자가 계속 좀 늘어나고 있죠. 뭐 그렇죠. 이런 늘어나고 있는 암 환자를 미국에서 지금 뭐 향후 25년 동안 지금보단 절반 정도로 이제 줄이겠다라는 이제 프로젝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이제 처음 시작을 했는데 뭐 코로나로 잠깐 중단이 됐다가 작년부터 다시 이제 이 프로젝트가 재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암 예방이나 조기 암 진단, 뭐 면역 항암제 개발, 뭐 암 관련 치료 뭐 시스템 최적화, 뭐 하여튼 여러 이제 세부 사항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연간 한 18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이제 투여될 걸로 예상이 되는 어떻게 보면 장기간 동안 대규모 이제 프로젝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한 90여 개 기업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뭐 지금 MD 앤더슨 암센터 같은 경우 이제 참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J&J나 뭐 다케다 제약, 그다음에 인텔까지 뭐 어떻게 보면 암 관련된 그런 뭐 의료 기기 관련된 기업뿐만 아니라 디지털 관련된 기기와 관련된 기업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루닛 같은 경우 국내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이 컨소시엄에 이제 참여를 하는 그런 이제 창설 멤버로 이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뭐 향후에 뭐 해외 영업 활동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그만큼 지금 이제 캔서문샷 같은 게 지금 미국 내에서도 이런 이제 대형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할 때 뭐 아무 회사나 뭐 참여하는 게 아니라 골라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 거니까 네. 그만큼 이제 미국 내의 이제 영업 활동이나 특히 그 외의 지역 해외 영업 활동에 상당히 좀 신뢰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좀 상대적으로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루닛이 현 구간에도 상한가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13만 700원까지 올라갔고요. 앞서 유한타증권에서는 먼저 이 루닛의 목표 주가를 14만 원으로 제시하기도 했어요. 이 흐름을 더 몰고 갈 수 있을지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루닛과 뷰노를 좋게 보셨다고 했는데 오늘 루닛의 이 상한가 소식에 뷰노도 두 자릿수의 급등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이제 어느 정도 많은 분들이 알면서 제가 어치를 받고 있는 건지 여기서 더 갈 수 있는 건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루닛이 지금 오늘자로 시총 1조 5천억 들어왔습니다. 네. 끝일까요? 라고 생각할 루닛 예. 지금 1조 6천억이 넘었어요. 네, 제 생각하는 수치와는 조금 더 있기 때문에 그건 따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다음 차례가 뷰노일 가능성이 높은 게 특히 뷰노 같은 경우는 업력은 좀 더 오래됐습니다. 그런 쪽에서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딥카스의 영향력이나 네. 앞으로 다음에 한 11개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또 기대가 되는 게 렁시티. 그러니까 폐, CT 관련된 AI를 활용한 쪽, 이것도 아마 일본 쪽에서 수출 쪽이 확정이 되고 성과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만만치 않게 또 기대감이 높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쪽은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바로 매출에 찍혔을 때는 아이고 이래서 나중에 뭐 그때 그렇게 강하게 움직였구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급등한 종목들 얘기 드리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이유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보시면서 아마 지금 신규로 접근하시기는 많이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근데 그럴 때 어떤 조정 때 계속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애둘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하지만 계속 좋게 본다. 제가 대신 말씀드렸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 이 가격이 부담스럽다면 또 혹시 대안주로 혹은 후발주로 보는 종목도 있으십니까? 뭐 제가 할까요? 네, 두 분 다 한번 들어보죠. 네. 뭐 올 초부터는 제가 계속 이제 AI 관련돼서 이제 의료기기 쪽에 맞아. 이제 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제 많이 올랐긴 했는데 문제는 이제 실적이 뭐 찍힐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동안 실적이 이제 계속 찍히는 게 아마 내후년 정도에 돼야 아마 찍힐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은 물론 조금 투자하실 때 유의 좀 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외에 이제 좀 관심 있게 보실 게 이제 미용 기기 관련된 부분이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용기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미용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계속 수출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여러 이게 몇 안 되는 그런 업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국 북미 지역이나 뭐 일본 지역에 이제 이런 미용 기기에 대한 수출이 계속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한중 관계가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뭐 중국 관련된 매출도 같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어떻게 덤으로 이제 실적이 더 개선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는 관점에서 일단 미용 기기도 뭐 꾸준히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중에서 뭐 제이시스
메디칼이나 비올, 파마시 리서치 같은 이런 이제 기업들한테 좀 관심 좀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시스 메디컬, 파마 리서치, 비올. 마지막으로 김민수 대표님의 관심주 듣고 정리해 볼게요. 종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메타바이오메드라는 회사에 대해서는 많이 올랐습니다. 둘 다 이런 쪽은. 네. 올 이쪽이 생체 분해 관련된 접합실 쪽인데 수출이 늘어나다 보니까 실적이 확 늘어난 부분들.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해선 지금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안 비쌀 수 있다라는 쪽도 보시면서 하지만 올랐기 때문에 눌림목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고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오스테오닉이라는 회사에 관심이 높은데 이 회사는 생체 쪽에 뼈, 왜 웃으십니까? 아니에요. 네. 이제 뼈 접합 관련된 대체 물질이나 아니면 또 부러졌을 때 이렇게 접합하는 이 부분들 이거를 하는 대표적인 재활 쪽의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수출 비중이 거의 4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아마 하반기 때 나오는 변화까지 생각한다라고 되면 이런 것도 충분히 성과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밀렸을 때, 조정 나왔을 때는 관심 있게 보자라고 보는 의료기기 쪽, 이쪽에 성과 나온 쪽은 계속 확인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메타바이오메드, 오스테오닉 두 종목 모두 소개해 드렸습니다.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